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경영론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5-1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4가지 감정 욕구에 대해서 수업을 한 바 있습니다. 성취 욕구, 소속 욕구, 그리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방어 욕구, 이 4가지가 대표적인 욕구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구성원들의 소속 욕구를 충족시켜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팀워크, 그리고 협력과 동료애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소속 욕구라고 하는 것은 팀워크를 이루게 하고 직원 간에 서로 동료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구성함으로써 소속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은 구성원에 대한 그런 조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소속 욕구에서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취 욕구, 소속 욕구,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방어 욕구, 이 4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을 땐 동기부여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의 수단과 실행 방안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4가지 감정 욕구를, 종업원의 4가지 감정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4가지의 성취 욕구, 소속 욕구,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방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는 동기부여를 종업원들한테, 구성원들한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니틴 노리아 등의 이 학자들이 표춘지 500대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상위에 잘 나가는 기업 20% 기업들은 거의 4가지 감정적 욕구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500대 기업 중에 상위 20% 기업들, 앞서가는 잘 나가는 20%의 그 기업들은 구성원들의 4가지 감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이 아주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욕구 충족, 이 감정 욕구 4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은 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데요. 경영자의 동기부여 능력이 조직 차원의 감정적 욕구 충족 역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기업, 포춘 500대 상위 기업 20%가 구성원들의 4가지 감정적 욕구 충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그랜트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단 5분의 대화만으로도 직원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 전화로 대학 기부금을 모집하는 그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콜센터는
콜센터는 이직률이 매우 높고 근무 사기도 최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센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부금 모집 전화를 갑작스럽게 받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불쾌하게 또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콜센터, 여러분이 콜센터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도 뭐 보험 가입이라든가 뭐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전화가 왔을 때 그렇게 친절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에서 근무하는 이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경영자가 단 5분간의 대화를 해줌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동기부여 수준이 그리고 생산성이 아주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던 애덤 그랜트 교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어떤 콜센터 직원일수록 더욱더 이직률도 높고 근무 사기도 최악인데, 여기에 경영자가 단 5분의 대화만 있어준다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직원들의 경영자의 5분 대화로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동기부여 수준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기업들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동기부여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첫째는 도전적인 목표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리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줘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또 경영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때 구성원들은 동기부여가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과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과에 대해 인정을 해주고 또 경영에 참가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를 시켜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권한과 책임을 임하고 그리고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되더라 하는 내용인데요. 임파워먼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한이임입니다. 부하에게 권한만 이임한 게 아니라 권한을 이임하면서 책임까지 같이 이임하는 거죠. 독립성을 주면서 권한 이임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되더라. 동기부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임 받으면서 자기의 어떤 지식이 늘어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때 종업원은 지속적인 노력을 하더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의 사례 중에 성공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수단과 동기부여의 수단과 자세한 세부 내용들을 한번 큰 대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보상을 하고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고 또 어떤 성과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 참여인데요. 어떤 기업의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임파워먼트는 다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해서 권한이임이라고 그랬는데요. 권한을 이임하면서 책임과 함께 권한과 책임을
임하는 것. 이게 임파워먼트인데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관리가 있는데요. 모든 것은 목표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주어지고 그것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MBO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목표 관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Management by Objectives라고 하는데 이게 목표 관리라고 해서 MBO 과정이 대학원에서도 MBO 이 목표 관리에 의한 내용만 가지고 그 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기도 하는 대학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목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MBO 이 목표 관리는 모든 팀, 부서, 프로젝트의 개인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목표에 몇 프로 달성했느냐, 몇 프로 미달성했느냐 하는 부분을 성과를 모니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목표 관리라고 하는데요. Management by Objective라고 하는 MBO 이렇게 약자로 영문 이니셜을 빼서 그냥 MBO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의 이 목표는 목표를 어떤 목표를 주어져야 되냐면 목표는 분명히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되죠. 또한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상상의 내용이 아니라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성원이나 그 조직의 능력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목표 관리에 대한 내용이 아주 이 페이지에 함축돼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팀 목표가 있고 부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주어주고 개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개인 목표도 있고 부서 목표도 있고 팀 목표도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목표를 설정을 해야만 거기에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과를 모니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를 하는데 그 목표에 대한 내용은 목표는 정확히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어떤 계량적, 구체적,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이 목표를 주어주는데 다시 한번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구성원이나 아니면 그 조직 단위의 능력에 맞는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MBO 이 목표에 의한 관리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단계별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살펴볼 계획인데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여기에서 함축적으로 4단계로 단계별 내용을 요점만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단계 목표 설정은 처음에 목표를 정하는 것인데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이 반이다 하는데 이 목표 설정이 어떻게 보면 반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 데는 구성원이 꼭 참여하고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된다. 너무 추상적인 목표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달성 가능한 그리고 조직의 능력, 개인의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 달성에는 시간이 정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나 아니면 목표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시하고
개인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1단계 목표는 목표 설정인데요. 보통 기업에서는 개인 목표, 팀 목표, 그 다음에 그 위에 부서 목표, 뭐 회사 목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목표에서 기업의 전체 목표에 이르기까지 정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정확한 시간을 제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고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주어줘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목표 설정은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기보다는 도전적인 것, 조금 더 높게 잡아서 도전적인 목표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족도가 더 높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데요.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1년의 어떤 실행 계획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행동 프로세스를 정하는 것인데요. 실행 이 계획은 각 개인별로 부서별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 실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표가 이미 1단계에서 설정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데 당연한 계획이 아니라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자 하는 내용인데, 이런 실행 계획이 개인만이 아니라 부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실행을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획적인 내용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신장률, 그리고 또 전년에 예측되는 어떤 내년에 다가올 해에 대한 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예측치들, 트렌드 분석, 이런 과정에서 목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실행 계획도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스텝적으로는 기획이 들어간다. 어떤 아이디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어떤 방법, 또 수단, 뭐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화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실행 계획을 개인부터 부서별로 해서 회사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마지막에는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나오는데요. 이 목표 관리의 단계 모형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목표는 개인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 개인 목표가 모아서 부서 목표가 되고, 부서 목표가 모아서 회사 전략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정해지면 다음에 할 일은 실행 계획을 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실행 계획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는 갖은 전략과 기획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더 수월한 방법으로,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 계획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소 추상적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이 세워지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데요. 목표에 의해서 실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해서 실행을 해봤더니 개중에 수정할 내용이 있었을 때는 다시 수정을 해서 실행 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은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도 하지만
지켜보는 과정 중에서 실행 계획에서 잘못된 계획이라든가 또 만족치 못한 계획이 있을 때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을 해서 다시 실행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실행 계획에 반영된 내용이 다시 진행이 되면 진행 사항을 확인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과에는 성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평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보상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동기부여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첨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MBO 단계 모형도인데요. 지금 우리가 목표 설정과 실행 계획 개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고, 다음 페이지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진행 상황 단계 확인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단계에서 진행 상황 단계인데요. 실행 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은 뭐 주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단기별로 아니면 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분기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월별로 진행하는 기업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기업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이라든가 또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진행 상황 확인 작업을 하는데 경영자와 구성원들이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말로 적당한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무언가 잘못됐거나 계획이 부족했을 경우 실행 계획에 다시 반영을 중간에라도 해서 고쳐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지금 진행 상황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들을 적절하게 수정해서 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진행 상황을 점검도 하지만 계획에서 잘못된 거라든가 더 미흡했던 것을 추가하거나 수정을 해서 다시 피드백한 다음에 그 내용이 잘 되고 있는가 진행 상황을 또 확인하는 그런 단계를 진행 상황 확인하는 단계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과 평가인데요. 모든 부분에는 목표가 있으면 진행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진행 과정을 확인하지만 마지막에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부서별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달성 목표가 오버 달성했는지 아니면 부족하게 달성했는지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평가가 잘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목표 달성의 성과 실패 여부가 성과 평가 시스템에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 어떤 성과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임금을 주거나 아니면 보너스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보상 체계를 설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전체의 성과 평가 결과가 다음 차기해의 목표 설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목표 관리 이게 MBO에서는 목표는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이고 또 도전적이면서 수용 가능한 목표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진행 및 달성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그 계획이 잘못될 때는 수정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고 그래야 목표가 달성하는데 목표 달성에 높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목표를 공유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목표 관리 이 내용까지를 봤습니다. 지금 5-1에서 우리가 보는 이 표에서 목표 관리 MBO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 중에 목표 관리 MBO에 관련된 내용까지를 지금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5-2에서는 그 다음에 목표 관리 방법 말고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5-1 비대면 강좌 5-1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5-2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